반갑습니다. 원불교 다문화센터 김대성 교무입니다. 세계인 가족 여러분, 긴 장마와 폭염의 계절 7월입니다. 그동안 건승하시며 모두 다 무탈하신지요? 세계적인 공포와 불안을 유발시킨 코로나는 전 국민 40% 이상 백신을 접종하여 다소나마 생활의 불편함을 이겨내도록 방역 수칙도 한 단계 완화시켰다고 믿습니다. 7월은 장마와 폭염의 계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서, 휴가로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하는 여름입니다. 7월 날씨도 뜨겁지만 우리들 삶도 열정적인 계절인 만큼 아주 유익하고 건강한 여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해제되는 공정과 종교적 이념인 공도정신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도란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공평하고 바른 도리, 떳떳하고 당연한 이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신이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한 능력 또는 그러한 작용, 마음의 자세나 태도라고 사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평이란 말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고르다는 말이고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공평이란 말은 형과 아우에게 각각 빵 하나를 줄 때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하게 됩니다. 보통 형은 많이 먹어야 하므로 빵 하나로 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생은 빵 하나가 클 수 있습니다. 바로 공평이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빵이 2개면 하나씩, 하나면 반 개씩 나누게 되면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콩 한쪽, 떡 한쪽도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이 귓전에 생생합니다. 저희들 손자녀 역시 필요한 물건이나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서로 좋아하는 물건, 음식을 찾는 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누이가 먼저 차지하라고 하면 동생은 울음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런 부모들은 난처해지죠. 딸과 아들이라서 어느 편에 들었다간 모두 다 울면서 고집을 부릴 것이 자명합니다. 이럴 때 누나인 딸에게 동생을 위하여 설득하면서 양보의 대가를 지불함이 대다수이듯이 선뜻 동생이 양보하든지 아니면 누나가 양보하여 준다면 상황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공정, 공평한 상황이 전개되어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동생 고집으로 더욱 악화되고 누나의 아집으로 양보가 없다면 부모의 개입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때로는 체벌, 험한 말투로 아이들의 상황이 부부간 이견과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분명 가정의 화목은 보장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마음 관리인 마음 공부도 한층 더 필요한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근과 특근을 하면 수당이 있듯이 거기에 합당한 대가인 공정과 공평이 자연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 사업장마다 야근과 특근 수당의 목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공정한 법으로 공평하다 할 것입니다. 올바름이 추가된 것이 공정함이고
공평이란 말은 어느 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고르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계급장을 떼고 말하자는 말을 할 경우 이는 바로 공평하게 말하자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의미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의향이나 의도 없이 그리고 경쟁자인 형, 아우를 떠나 평등하게 고르게 분배함을 말합니다. 세계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으리라 확신하며 믿고자 합니다. 평등은 실질적인 평등, 형식적인 평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평등은 균등한 기회 속에서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공평이란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면 공평이란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인가요? 그리고 공평이란 공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또 기회, 균등의 원칙은 공평, 평등, 공정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평평하게 고른 것이며 공정은 공평 플러스 정의, 올바름, 정의의 관점에서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이며 평등은 권리나 의미에서 차별이 없음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친구들과 4명이서 같이 일해서 물고기 8마리를 잡았다고 합시다. 이를 나누어 가져야겠죠. 한 분들이 2마리씩 가지면 아주 공평합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은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데 그중 1명은 식구들이랑 해서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4인 가족이 며칠째 쫄쫄 굶고 있다고 서로 합의해서 3명은 1마리씩 4인 가족이 있는 1 플러스 3마리씩 가지고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나머지 1명이 4마리를 가져갔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가져간 마리수는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정을 고려해 합의하에 이렇게 분배했다면 공정할 수는 있겠죠. 이렇듯 공정, 공평, 평등이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한 실행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달 6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합창단과 일부 시립합창단의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선교 공연을 하는 것을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여 다종교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분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조계종 종평위는 성명을 통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선교 공연을 계속하는 일부 지휘자와 합창단원들의 행위는 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조계종 종평위 위쪽을 들어보면 모 시립 합창단은 최근 40주년 공연으로 기독교 위주의 곡을 무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대구 불교총연합회가 최근 4년간 이 합창단의 공연 목록을 193곡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88곡이 기독교 찬송가였다고 국립합창단도 2014년부터 진행한 정기공연에서 전곡이 기독교 종교음악으로 편성된 경우가 25회에 달했다고 조계종 종평위는 서양 음악의 유명 작곡자들이 기독교 음악을 다수 작곡했지만 그들의 모든 작품이 찬송가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립합창단을 공연하면서 전곡을 기독교 찬양으로 편성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립합창단의 종교 편향 방지 및 공공기능을 해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를 거울 삼아 국립합창단을 비롯한 지자체, 시립합창단의 종교 편향 행위도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저는 전달하였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이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익기관이 공정, 공평, 평등하게 운영되지 않음도 마땅히 지탄받아야 되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형평성이 있는 다름과 차별 없는 종교음악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KBS 국악관 하던 지휘자이신 한양대 국악과 이상규 교수는 열반하신 지 오래되었으나 KBS 홀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성가를 국악으로 편곡하여 공연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공명정대한 취사로 종교 간 다름을 인정하면서 종교 문화를 활성화시켜준 공평한 정신을 다시금 존경코자 합니다. 공정, 공평, 평등의 공동과제는 신뢰입니다.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랄프 waldo 에머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는 신뢰 그리고 믿음이라고 제임스 리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친구가, 심지어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 결코 사랑하는 그들이 나를, 세상이 날 버렸다고 하지 마라. 세상은 날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 몇 제자와 함께 총부 정문밖에 나오시며 어린이 몇이 놀고 있는지라 다 절을 하되 가장 어린 아이가 절을 아니하는지라 소태산 대종사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절을 하면 과자를 드리라 하시니 그 아이가 절을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면서 무심히 한참 동안 걸으시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잠깐 기다리라. 내가 벌레 하나를 잊었노라 하시고 다시 당신의 방인 조실로 들어가셔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주신 후 가시니 소태산 대종사께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을 지키심이 대개 이러하시니라고 대종경 70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정이자 공평이요 평등이자 신뢰라고 믿습니다. 원불교 정전 천지 보은우 조목 공정한 도란 천지 팔도 가운데 하나를 표현한 용어입니다. 공평하고 밝으며 크게 바른 공명전대 천지의 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지가 공정하게 운영됨에 따라 천지 만물이 그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인이 공정한 도를 본받아서 실현하기 위해서 멀고 가깝고 친하고 친하지 않는 다양한 인간관계나 사사로운 감정에 끌리지 않고 한편에 기울지 않으며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그곳 그때에 꼭 알맞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냐고 오직 중도를 담는 것이 바로 천지 조목에서 공정이라는 말씀을 밝히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불안한 생활을 하신 세계인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깝고 멀고 친하고 기쁘고 슬픔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심신을 사용하기란 매우 힘들겠으나 그때그때의 마음이 요란하지 않도록 평정심, 평상심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종교적 의미로 쓰여진 공도정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도정신이란 사전적 의미에는 첫째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이심을 놓고 인류 전체 또는 일체 생명을 위한 이타적 정신입니다. 공도정신은 개인보다도 사회나 국가나 세계 또는 교단 전체를 위하여 정신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 의미입니다. 세상의 병이 모두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자기만 위하려 하는 이기심에 비롯되는데 모두가 자기만 위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모두가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나 사회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구성원들이 개인적 이기심을 놓고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단합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공도정신은 전체를 위한 단결심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회나 국가나 어느 단체를 불구하고 자신보다는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도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좀 더 엄밀한 공도정신은 소화를 놓고 대야를 자각하는 것이므로 수행적 의미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집단주의를 이상적인 공도주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공도정신은 공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청탁이나 시비나 좌우 등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국지적 생각, 곧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나 배타적 종교관을 놓고 인류 전체에 나아갈 일체 생명을 위한 정신이 바로 진정한 공도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정산종사가 제창한 삼동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공도정신으로 이 공도정신의 바탕에야 진정한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불교 3대 교주이신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도자 숭배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인하는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정신을 채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공도주의는 세계 평화의 근본입니다. 공도자는 인류의 자비로운 스승입니다. 국가와 세계를 내일로 알고 바치는 공도자가 많이 나올 때 인류의 생활이 골라져서 자연, 생활 평등이 실현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어른은 세상의 유익을 제일 많이 주고 가신 분입니다. 공도자를 내 어버이로 섬기는 동시에 스스로 공도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처량한 인류가 행해야 할 보온도리입니다. 인류의 문명과 복지 사회를 위해 공로가 있는 사람은 그 공적에 따라 대우하고 그 업적을 선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정신을 본받게 하여 공도정신을 길러주면 이 세상을 위해 봉공하는 공도자가 무수히 배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살았는가, 나만을 위한 삶이었는가, 공중을 위한 삶이었는가를 매일매일 반성하여 정신, 육신, 물질로 봉공하자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잘 살리려 하면 이 세상이 골라져야 할 것이고 또 세상이 골라지기로 하면 사람이 먼저 자력을 세워야 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가르쳐줘야 하며 공도주의를 실현하면 인류의 생활이 무의화로 골라질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생활이 골라지면 교육이 골라지고 교육이 골라지면 지식이 골라지고 지식이 골라지면 인류의 인권 또한 골라져서 자연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 전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밭 하나 고르고 산 하나 고르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방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이 세계를 군동화하는 대불사야말로 오랜 역사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방일가 사생일신의 주인이 되어 서로 권장하고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대산종사는 강조하셨습니다. 원불교 구리 중 사유는 소태산의 언행록인 대정경에 나타나 사회의 중요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고 한 제자가 어떠한 것이 큰 도인지 묻자 소태산은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의 종기와 사은사요 삼합팔도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고 대종경 교육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요가 사회의 큰 병명을 치료하는 묘방인점에 대해 그런즉 이 병들을 고치려 할진대 무엇보다도 먼저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의 편안한 도와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와 자력생활하는 도와 배우는 도와 가르치는 도와 공익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는 동시에 선병자의 의라는 말과 같이 밖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 함께 노력하여 할지니 지금 세상에 이 큰 병을 치료한 큰 방문은 곧 우리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회와 공부의 요도인 사학팔조라. 이 법이 널리 세상에 보급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불보살이 되어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노소가 다 같이 낙원을 수용하게 되리라고 교육품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전망하여 주셨습니다. 이대 교주이신 정산종사는 사회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력양성은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되 자력을 본의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지자 본의는 지와 우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으나 지자가 선도하게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타자냐 교육은 자기 자녀, 타자녀를 막론하고 국한 없이 가르쳐서 교육을 융통시키자는 것이 그 주지요.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진이라고 정산종사는 경의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3대 교주이신 대산종사는 사유를 우리가 다 같이 실천할 요긴한 4가지 법이라고 하시면서 자력양성에 대하여 사람마다 자신에게 갈망있는 자력만 양성해 놓으면 세상의 존대를 받게 되어 자연, 인권이 평등될 것이요 지자 본의에 대해 과거에 불합리한 모든 차별을 없애버리고 지우 차별만 두고 보면 우자가 지자에게 배우게 되어 자연, 지식이 평등하게 될 것이요 타자녀 교육에 대해 가정, 사회, 국가에서 교육을 결함 없이 고루 시키고 보면 자연 교육이 평등될 것이요 공도자 숭배에 대해 사회, 국가, 세계에서 공도사업하는 사람을 부모같이 섬기고 생전 사후를 숭배하여 주면 자연 공도주의가 실천되어
사람의 생활이 평등하게 골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한결같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평등세계를 건설하는 요체로 강조되고 있는 바, 이는 사회개혁의 방법이요 정의사회 구현의 방법이며 인류의 대망인 균등한 복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계인 가족 여러분, 원불교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는 오직 사유 실천을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력양성을 통한 인권평등, 지자본의은 지식평등, 타자녀 교육을 통한 교육평등, 공도자 숭배를 통한 생활평등입니다.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의 사유 실천은 원불교 교도만이 실천한다 하여 사회국가 균등한 사회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세계인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여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건이 어렵지만 분발하고 노력하여서 심신간 자력을 세워야 하며 끊임없는 배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타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인재개발에 참여하고 공도인 국가와 사회 공공에 헌신토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생활평등이 실현되어야 우리 사회는 맞고 받고 훈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1차 백신 접종 후 이제 항체가 생성되어 2차 백신이 진행되는 7월도 거리두기 등 실천하여 건강을 유지하시고 장마와 폭염의 여름철 더위와 피서는 깊은 산속의 폭포수가 제일이듯이 공정, 공평, 평등의 공동과제는 신뢰가 폭포수입니다.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는 신뢰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친구가, 심지어 세상에 나를 버렸다고 하나 결코 사랑한 그들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은 날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듯이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듯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렇듯 은혜로운 세상, 자비로운 세상, 기쁘고 희망찬 세상,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평화 안락한 세상이요 낙원이자 극락입니다. 저희들 수도인이 삼도 고역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해탈의 경지가 되면 깨달음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란 수십 생을 닦아야 하며 인연공덕인 큰 스승을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받는다고 모두가 부처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생의 업력이자 습관이 깨달음과 수도, 수행적 공의 마장이 됩니다. 수행적 공의 마장이 됩니다. 공정한 사회의 잣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한 글이자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권 보장되고 지혜로운 삶이 윈트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미래의 인재를 개발하고 부채의 눈이자 해안인 자비광명으로 주변과 이웃에게 선업인 적선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우차별, 남녀노소, 인종차별, 강자약자의 세계를 넘어선 공평과 평등만이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이자 공도정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세상을 일구가는 세계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폭염과 장마에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